안녕하세요. 공대생 스킬 포트폴리오 작성 강의를 맡은 스마트비즈 김혜진입니다. 최근 포트폴리오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취업 환경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지요. 전공을 불문하고 포트폴리오를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학생들이 아주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학교에서 배운 프로젝트 경험 또는 개인적으로 정보기관이나 인턴 실습 중에 경험한 프로젝트 또는 졸업작품 이런 사례를 좀 더 진솔하게 목표 배경, 진행 과정들을 잘 설명하는 것을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에는 엔지니어들도 자기 기술을 표현을 잘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내가 잘하고 있다. 한번 해봤다.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난 잘할 수 있다 라는 내용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을 진솔하게 자기 기술을 표현하는 가장 보편적인 포트폴리오를 스킬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트폴리오는 기업마다 원하는 양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오늘 강의에서 준비한 건 가장 보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스킬 포트폴리오의 기본 양식은 개인 자기소개 작성란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신상입니다.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두 번째는 최종 학력사항이고요. 세 번째는 자격사항을 입력합니다. 네 번째는 수상 경력을 상세히 적어주시고요. 전문 설계 소프트웨어 능력을 기술하시는데요. 내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기술을 표현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기입해 주시고 수준을 상중하로 아니면 매우 능숙 이렇게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수행사항과 경력, 인턴, 동아리 활동에서 했던 것들을 이렇게 6번째에다가 기입하시면 되겠고요. 7번째, 프로젝트 레포트 또는 스킬 포트폴리오라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잘 기술하셔야 돼요. 보통 학생들이 제출하는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자신이 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림들을 굉장히 많이 나열하는데요.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자기 기술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포트폴리오는 적어도 자신이 한 프로젝트가 어떤 내용인지, 프로젝트명은 무엇인지, 수행 기간은 얼마나 걸렸고, 몇 명이서 그 프로젝트 작업을 하였고, 프로젝트 내용은 무엇이며,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또 프로젝트가 사용이 실제로 된다면 프로젝트가 만드는 중요한 기능이 무엇인지를 기술하셔야 합니다. 기능에 대한 설명을 요약해서 4줄, 5줄 정도로 요약하시는 게 좋고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장비와 소프트웨어 내용은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 안에서 프로젝트 안에서 내가 한 일, 내가 자신이 한 내용들을 충분하게 설명되고 설명 내용에 따라 내용과 사진을 요약해서 6, 7개 이렇게까지 하면 내용이 좀 많기도 해요. 조금 간략하게 욕심을 좀 버리면서 하실 때 모든 걸 다 보여주겠다 하시는 것보다 핵심만 보여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림만 널랑 놓으시면 안 되고요. 또 꼭 그림에 설명, 주석을 달아서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결국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보이도록 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도 내가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장비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구현하고 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기술하시는 거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 중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었고 문제 해결을 어떠한 과정으로 해결해내서 어떻게 실현하려고 했다라는, 또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진행했는지를 포트폴리오에 담으셔야 된다는 거죠. 포트폴리오에는 가식이나 많은 설명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기술을 잘 표현하는 데 포커스를 두고 한 장에서 한 두세 장? 요 정도의 슬라이드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실 때 프로젝트를 표현하시는 건 본인의 입장이 아니라 그거 내용을 볼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좀 더 내용을 기술하시기가 편할 거고요. 만약 면접을 그걸 가지고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면접자와 대화하기가 훨씬 편해지겠죠. 그러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떠한 기술을 가졌고 어떠한 문제 해결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포트폴리오는 여러분들이 지금 연습을 하시면서 학교에서도 여러 번 작업을 해봤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문제가 있네요. 우리가 기술도 있고 뭘 다 할 수 있는데 파워포인트에서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기능들이 부족한 면들이 우리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파워포인트의 작성 기법들을 지금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 내용을 제가 그래도 좀 자세히 넣어놨습니다. 교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의 중에는 몇 군데 빼놓고 할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교환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따라 하실 수 있도록 그래도 자세히 표현해 놨으니 교환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포트폴리오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 파워포인트에 그다음 다양한 기능들을 넣었습니다. 오늘은 자료 수집하는 거랑 슬라이드 마스터, 그다음 도형 이렇게 중심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수집을 하실 때요, 우리가 이미지를 가져오는 게 되게 중요한데 무료 이미지를 가져오실 때는 픽사베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한글 키워드도 가능하고요. 언스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여기는 영문으로는 안 되고 한글로는 안 되고 영문 키워드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요즘은 파워포인트 포트폴리오나 PPT 작성이나 뭐 이런 걸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배경 그림을 많이 넣지 않습니다. 저도 잠깐 실습을 할 거지만 배경을 단순화해서 쓰고 있고 흰 배경에 글자나 뭐 이런 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사용하시는 게 요즘 추세대로 여러분도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픽토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많이 쓰는 사이트인데요. 글자나 도형, 그림으로 하기가 좀 그럴 때 팩트 아이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회원 가입하지 않아도 한 번에 하나씩 다운로드 되고요. 회원 서비스로 쓰실 때는 플랫 아이콘에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다운로드 되거나 다른 세 개의 팩트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들을 참고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글자가 가장 중요해요. 요즘은 배경 그림도 안 넣고 도형과 글자만 가지고도 디자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 블로그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찾아 돌아다니시기 힘드니까 요거는 좀 확인을 지금 해보도록 할게요. 김쌤.net 블로그 화면입니다. 아래쪽으로 살짝 내리시면 공공누리 안심 글꼴 파일 서비스 포스팅에 이 그림에 넣어놓은 것들 보이실 거예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아래쪽으로 내려보시 122종 이상을 무료로 저작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파일입니다. 안심글꼴 파일 서비스 여기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하시고요. 어떤 글꼴들을 주냐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글씨체들을 줘요. 그래서 미리 보기 위해서 내가 어떤 글씨를 하고 싶으신지 선택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스팅에 제가 자세히 넣어놨기 때문에 어디에 윈도우의 폰트 폴더에 설치해야 되는 거 확인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는 색상을 선택하실 때는요. 어도비 컬러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선택한 색과 어울리는 색들을 추출해 주고요. 근데 컬러 러버스 같은 경우에는 회원들이 어울리는 색깔들이라고 올려놓은 이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좀 부족해요. 제가 그래서 PPT를 작성할 때 색상을 조금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색상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게 내가 색감이 없다는 걸 들키지 않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파워포인트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쇼 진행할 때는 슬라이드 쇼로 내가 만든 걸 확인하실 때 F5키를 누르시는 거고요. 지금 현재 페이지부터 확인하실 때는 Shift F5키를 사용합니다. 여기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탭키와 Shift 탭을 쓰실 때 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목록 수준을 잘 배열하는 방법입니다. 글꼴을 크게 작게 하는 방법들, 도형 그리기에서는 여기 또 한 번 나오니까 그 뒤에 여기 내용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옵션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이나 뭐 이런 것들 기술하거나 프로그램명을 넣을 때 자꾸 영어를 넣으면 철자를 똑바로 넣었는데도 여기 파워포인트에서 모른다고 자동 고침을 한글로 자꾸 바뀌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푸는 방법 지금 해보도록 하지요. 파일 메뉴에 더보기를 클릭해서 옵션을 엽니다. 저는 지금 365 버전을 오피스를 쓰고 있어요. 파워포인트를 버전마다 이 옵션의 위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파일 메뉴에 있습니다. 옵션 클릭하고 언어 교정에서 자동 고침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제가 해제한 거는요. 여기 문장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는 거 소문자로 써야 될 때 있으시죠? 요거 선택 해제 놓으시고요. 한영 자동 고침을 선택되어 있는 걸 해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 저장 메뉴 볼게요. 내가 사용한 파일에 글꼴이 포함되어 있어야 다른 데 이동하거나 제출했을 때도 그 글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글자를 하면 파일에 부피만 커지니까 여기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하나 더 볼까요? 고급 메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좀 늘려놓으시는 게 좋아요. 50까지 또는 150까지 컨트롤 Z 했을 때 뒤로 돌아가는 거 풀어놓는 방법이에요. 여기 이제 풀어놓으시고 다른 옵션 설정은 교환을 참고해서 보십시오. 자, 글머리 기호하고 단락 수준을 정하는 단축키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많이 쓰다 보면 이렇게 번호로 매기셔야 될 때가 있지요. 그러면 번호로 하실 때는 홈 메뉴에 단락 그룹에 글머리 기호와 글머리 번호로 번호 매기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사각형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사각형을 선택하고 그럼 여기 글머리 기호 목록이 지금 좀 작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 키워요. 글머리 기호 번호 매기기 메뉴 선택하셔서 그럼 텍스트의 크기가 아니라 글자의 크기가 아니라 여기 이 사각형의 크기를 늘려주는 거예요. 130 정도로 좀 늘려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제일 먼저 했던 게 개인 신상이었었죠. 개인 신상을 입력합니다. 엔터. 그 밑에 엔터를 하시고 여기에 성명을 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위 수준으로 내려가기 하기 위해선 탭키를 누릅니다. 탭키를 누르면 얘가 이만큼 안쪽으로 들어오고 글자 포인트도 달라졌습니다. 성명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글머리 기호는 지금 바꾸지 않고 이대로 사용을 그냥 하도록 할게요. 생년월일 그리고 학력사항으로 넘어가려고 엔터를 쳤어요. 이럴 때 Shift 탭 키를 누르시면 학력사항 상위로 올라가죠. 자, 다시 한번 엔터 탭키를 누르면 목록이 들어가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다시 위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이럴 때 쓰는 거 어떤 거라고요? Shift 탭입니다. 텍스트 슬라이드가 많은 경우에는 폰트로 강조합니다. 굵기를 다르게 해서 강조하거나 크기나 색상을 다르게 해서 강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다운로드한 글꼴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사용했었던 제가 이 양식을 가지고 마스터에서 세팅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마스터라는 거는 슬라이드 전체를 세팅하는 거예요. 슬라이드 전체를 세팅하지 않고 한 땀 한 땀 슬라이드마다 각 슬라이드마다 작성을 한다 그러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마스터에 들어가기 전에는 글자 입력까지만 하시고요. 글자의 색이나 글꼴이나 이런 거는 한꺼번에 세팅하시고 특별한 글자들만 다시 바꾸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도형을 2개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다른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도형을 두 개 올려놨고, 그 다음 얘는 투명도를, 도형의 투명도를 조절했습니다. 사각형 도형 한번 다시 가져와 볼게요. 사각형 도형을 가져올 때는 삽입 메뉴에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사각형을 선택하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요. 여러 도형을 조합하실 때는 도형을 조합해서 쓰거나 그림과 어울리게 쓰실 땐 그림의 테두리선은 없는 편이 좋습니다. 크게도 뭐 상관없어요. 그럼 도형 채우기, 제가 최근에 사용했던 색을 쓰고 싶은데 이런 색을 못 찾겠다. 그럼 스포이드를 사용하셔서 이 색깔 쓰겠다고 선택하시고 윤곽선은 없음으로 해주세요. 그럼 여기 투명도 조절해야 글자랑 이렇게 보이는 거 할 거죠. 먼저 해야 될 건 이거예요. 뒤로 보내기. 맨 뒤로 보내기라는 건 도형이나 개체는 맨 나중에 끄는 게 맨 위에 있어요. 제가 도형을 지우고 바꿨기 때문에 맨 뒤로 보내기 하면 글자가 보이지요. 도형의 투명도를 조절하겠습니다. 도형 스타일 선택하시고요. 채우기를 선택하시고 투명도를 이렇게 낮추시면 뒤에 그림이 살짝 비춰지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확대해서 화면에 볼게요. 우리가 아까 보던 그림이지만 그럼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표지를 만든 건 도형을 사각형을 2개 준비하고 흰색 사각형, 그다음 바깥은 회색으로 도형의 색깔을 채웠습니다. 요거는 마스터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를 하실 때는 요거는 그림을 가지고 슬라이드 표지를 만든 거고, 두 번째 건 도형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글자를 제가 바꾸었지요. 이렇게 클릭하지만 저는 안심글꼴에서 완도 희망체를 사용했습니다. 글자만 가지고도 이렇게 표시하는 게 달라진다는 걸 확인해 볼까요? 요거는 도형으로만 한 거, 여기는 그림과 도형을 한 거. 글자 포인트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했느냐, 분리를 해 보시면 이렇게 직사각형 2개에 이 사각형 하나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배치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네, 마스터는 우리 아까 작성했던 여기에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를 하시려면 어떻게 들어가냐면 보기 메뉴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메뉴를 선택합니다. 마스터 슬라이드는 계층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상위 슬라이드, 마스터 슬라이드인데요. 이 마스터 슬라이드를 제가 아빠 슬라이드라고 말씀드릴게요. 아빠 슬라이드에서 뭔가를 바꾸면 아래 자녀 슬라이드 모두에 들어갑니다. 먼저 배경색, 슬라이드 전체의 배경색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 입력창 슬라이드 말고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하시면, 또 오른쪽에서도 해볼게요. 오른쪽에서 하면 배경 서식이 보이죠. 배경 서식에서 단색 채우기 할 거고요. 여기에서 지금 흰색 배경 5% 더 어둡게의 메뉴를 선택하겠습니다. 아래쪽 모든 슬라이드의 배경색이 들어가도록 모두 적용을 클릭합니다.
모든 슬라이드에 배경이 들어가신 배경색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빠 슬라이드에서 먼저 노란색 사각형을 만들 건데요. 얘네들이 있으면 좀 불편해서 이렇게 좀 움직여 놓을게요. 이 개체 틀을 좀 움직였다가 가져와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비껴 놓을게요. 이건 쓸 거라서 틀을 꺼내려면 불편하니까 좀 움직여 놓고, 삽입해서 여기 도형 선택하시고요. 사각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사각형을 그리시고, 크기는 하시면서 변형하실 수 있으니까 큰 상관없습니다. 도형 윤곽선은 없음으로 해주시고요. 이때 이 도형 서식은 선택 도구입니다. 이 선택 도구는 개체가 선택되어 도형이 선택되어야 도형 서식이 보이고요. 만약 차트를 하시거나 표를 하실 때는 표가 선택되어야 표 선택 도구가 서식이 보인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도형을 선택해 놓고 도형 스타일에서 윤곽선은 없음 선택하고요. 도형 채우기는 최근에 사용한 색, 우리 아까 한번 썼었기 때문에 이 색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각형 하나 더 그릴 거예요. 사각형, 직사각형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이렇게 배경으로 사용할 흰색 틀을 가지고 옵니다. 흰색 틀을 가지고 오셔서 방향키로 이때는 좀 조절을 해주세요. 움직이세요. 얘를 보기 좋게 배치를 하시고 도형 채우기는 흰색으로 채우겠습니다. 그 다음 윤곽선은 또 없음. 그러면 모양이 다 만들어졌네요. 부모의 아빠 슬라이드에 작성을 했더니 이 자녀 슬라이드에도 모두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지요. 맨 마지막에 만든 도형이 사각형, 흰색 사각형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글자가 들어갈 개체틀이 보이지 않습니다. 개체틀을 선택하시고 정렬 그룹에서 앞으로 가져오기,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클릭해 주세요. 이거는 각 슬라이드에 타이틀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얘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사이즈를 조절해 주시고요. 글자는 기본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어요. 크게 되어 있으므로 이 글자의 크기는 홈 메뉴에서 좀 줄이도록 할게요. 한 32쯤으로 줄이고, 특별히 글꼴을 바꾸신 게 있으시면 여기서 선택, 마스터에서 선택해서 글자를 바꿔 놓으시면 모든 슬라이드에 동일한 글꼴로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쭉 내려서 조금, 제가 아까 교환에는 다른 글꼴을 썼었는데요. 썼던 글씨 말고 다른 글씨를 좀 찾아보지요. 제가 아까 고향 덕양이라는 글씨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거 써볼까요? 저는 제주 고딕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글가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느낌이 드니까 제주 고딕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가 적절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개체 틀에 정렬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정렬해서 맞춤, 여기에서 가운데 맞춤을 해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선택을 좀 해 놓았습니다. 이 사이즈를 좀 늘리면 늘리는 만큼 바꾸어지니까 틀이 어떻게 들어갈 건지를 잘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내용이 들어갈 곳이에요. 내용이 들어갈 곳도 어떻게 해야 돼? 이 개체 틀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하셔서 이렇게 위에다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으시고 이 폭이 좁으니까 좀 늘려주세요. 그리고 줄은 잘 맞아야 돼요. 이렇게 줄을 맞추실 때는 이 개체 텍스트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하시고요. 정렬해서 맞춤 선택하셔서 왼쪽 맞춤 해주시면 이렇게 맞아져요. 그리고 같이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줄이 맞아지고, 아래쪽에 이 개체 틀, 텍스트가 들어갈 틀도 선택하셔서
위에 있는 제목의 크기랑 이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지금 날짜 들어갈 자리들, 이 자리들이 있는 건데 우리가 늘어놨으니까 얘 자리도 이렇게 예쁘게 자리를 쓰시든 안 쓰시든 좀 맞춰 놓으시는 게 좋고, 페이지 번호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에는 넣어야 돼요. 여기 글자 크기만 좀 바꿔 놓도록 할게요. 페이지 번호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리는 글꼴이 지금 12포인트의 색상도 좀 흐린 회색으로 계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글자를 좀 16줌으로 키우고 글자의 색은 검정색으로 바꾸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색깔이 이렇게 진해진 거 확인되시고 커졌지요. 여기서 바꾸지 않으면 바깥에서는 크기를 바꾸실 수가 없어요. 이건 마스터에서 하는 작업입니다. 전체 슬라이드의 계층적 구조로 지금 첫 번째 수준, 두 번째 수준, 세 번째 수준 이렇게 보이시죠? 전체를 좀 줄이도록 할게요. 여기는 글꼴 그룹에 가가 큰 게 작은 게 있죠? 그럼 가 글자 크기 크게, 이건 작게입니다. 글자를 좀 줄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24, 내용이 내게 할 게 많다 그러면 한 20줌으로 줄이시면 괜찮습니다. 첫 번째 여기 수준에 들어갈 것을 선택하실 때 번호로 한번 이번에는 해보도록 할게요. 번호 매기기 1점, 요 사이 간격 너무 넓죠? 이 사이 간격 같은 경우에는 눈금자를 꺼내놓고 움직여야 맞출 수가 있어요. 이 눈금자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눈금자 꺼내 놓으시면 되고요. 커서를 이렇게 놓으시고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모양을 이렇게 삼각형을 누르시고 움직이시면 이 글머리 기호 번호하고 글자의 간격을 조절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수준 볼게요. 두 번째 수준도 여기까지는 쓸 수 있겠죠. 그럼 여기 맞자에 맞추는 게 좋으니까 위에 있는 거 글머리 기호에 여기 방향을 이렇게 바꿔 놓으시고 간격은 아래에 있는 요 삼각형 누릅니다. 이렇게 움직이세요. 세 번째 수준까지는 안 할 것 같지만 세 번째까지는 맞춰 놓을게요. 이렇게 하시고 삼각형 여기 또 눌러서 여기를 이렇게 맞추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손 안 대도 앞으로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거는 1가로 한번 해볼까요? 1가로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두 번째 있는 걸 갔더니 얘는 슬라이드가 제목 슬라이드래. 제목 슬라이드는 이 모양 안 쓸 거예요. 그냥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배경 그래픽 숨기기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클릭. 그러면 배경이 안 들어가죠. 내가 갖다 놓은 도형이 부모에 있는 게 다 들어가는데 이게 안 들어가고, 하나 또 빼놔야 될 건 뭐냐면 여기 빈 화면을 움직여 보신 마우스 갖다 대면 슬라이드의 이름이 이렇게 떠요. 그럼 빈 화면에도 배경 그래픽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른 데도 필요한 데가 있으시면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제가 그림을 준비해 놓았으므로 그 그림으로 여기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배경 서식, 배경으로 채울 거라 배경,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삽입. 저는 이 파일이 바탕화면에 있어서 바탕화면 선택하고 회의 테이블이라는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투명도를 만약 하고 싶으시다면 이 그림의 느낌을 이렇게 조절하셔도 됩니다. 모두 적용할 거 아니니까 여기만 만지시면 되겠고요. 사각형은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올려놓는 거 아까 해봤으니까 거기에서 확인을 또 해보도록 하지요. 마스터를 종료하도록 해볼게요. 위에 주메뉴에 슬라이드 마스터 선택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마스터 보기 닫기 클릭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작성한 게 요거였었지요. 아까 연습하던 거. 새 슬라이드에서 제목 슬라이드 클릭하면 위치는 바꿔놓는 게 낫겠네요. 제목 슬라이드 들어갈 자리, 그 다음에 여기는 제목 및 내용. 자, 근데 내가 해놓은 대로 번호가 안 들어가 있네요. 새 슬라이드에서 제목 및 내용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자, 하시면 여기에서 수준 1 탭 눌러서 수준 2 이렇게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스터에서 세팅을 하시면 어떻게 된다? 작업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슬라이드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제목만도 해 볼게요.
제목만에는 개체 틀이 없어요. 그림 들어갈 자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마스터에서 세팅하는 방법까지 오늘 학습을 하신 거예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공대생 스케일 포트폴리오 작성의 스마트비즈 김혜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